2013년 10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대통령이 만나 특별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해는 두 나라가 정식 수교를 맺은 지 40년. 아시아 최고의 동맹국으로 성장한 두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져온 남다른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 인도네시아 협력 관계가 황금기를 맞아 최상의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때 한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는 2013년 한 해를 남다른 감회와 흥분 속에서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비롯해 한인리 수교 4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연이어졌다.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역사는 거세게 요동치며 성장해온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에 함께 녹아있다. 건물들이 다 네덜란드 시대 때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예, 100년 넘은 건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이죠. 유물들이죠. 여기서부터 자카르타가 시작입니다. 예, 이 항구가 가깝다 보니. 인도네시아는 16세기부터 350여 년 동안 네덜란드와 유럽 열강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1942년 이후 3년 동안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1942년 9월 달에 1,400명의 우리 조선인 군속들이 집단적으로 동시에 한 날짜에 상륙한 지역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단중 뿌리오 강이라고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역사 속에는 인도네시아에 뿌리 내린 한인의 고난한 역사도 함께 있다. 일본 군속으로 강제징용을 당해 인도네시아에 온 한인들은 딴중 뿌리오 항구에서 인도네시아 각지로 흩어져 징용 생활을 했다. 식민지의 국민이 또 다른 식민지의 국민들을 감시하는 서글픈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1949년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독립국가로 승인한 후 20여 년이 흐른 1972년. 전쟁이 끝나고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도네시아에 남았던 한인 1세대들과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거류민회가 결성되었다. 제1대 체계월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본격적인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역시 독립 후 수카르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카르노 정권은 사회주의 노선에 가까운 국가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들로 북한이 남한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당시 주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수가 50여 명에 달했다니 그 위세 속에서 초창기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얼마나 힘겨운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부분이다. 그러나 1966년 북한 대사관이 있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자카르타에 개설했고 김자겸 총영사가 부임했다. 그리고 1973년 9월 18일 드디어 두 나라 간의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다. 인도네시아는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대사관을 개설한 첫 아시아 국가였다.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경제 진출도 발빠르게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던 나라는 단연코 일본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일본인들이 진출을 꺼리는 인도네시아 오지와 밀림 지역을 찾아 산림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한국 남방개발 주식회사와 코린도 등의 한국 기업들이 칼리만탄 지역과 이리안자의 밀림을 누비며 혁혁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예, 한국 남방개발 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산림개발 투자는 대한민국 해외 직접 투자 제1호 기업으로서의 족적을 남기게 되며 그 당시 인도네시아도 최초로 투자법을 제정하여 해외 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밀림을 누비며 그들은 미지의 개척지 인도네시아에 위대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뎠다.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면서 교민들의 활동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인 사회가 확장되면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는 해외에 설립된 한국인 학교로는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있다. 70년대 초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모든 교민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거류민회가 뜻을 모았고 개인주택 한 채를 빌려 학교를 세운 것이 현재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출발이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적 역량을 극대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능과 더불어서 단순한 학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자카르타 교민 사회의 유일한 한국 학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코리안데이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교민과 교민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인연은 어찌 보면 참 남달랐다. 1977년 건국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이 외국의 쌀을 대여해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유전 개발 사업도 바로 인도네시아의 서마두라 유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땅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곧이어 1980년대 한국의 봉제 산업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둥지를 틀면서 한국 사람을 뜻하는 오랑꼬레아가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의 삶에 더 밀착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제조업은 물론 교육, 유통,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해졌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발전 모델로 삼고 싶다고 밝히면서 두 나라는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갔다. 그리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의 무상원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코이카의 제1호 해외 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첫 문을 연다.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K-팝으로 하나 된 뜨거운 현장으로 조태음 기자가 안내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류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자카르타의 밤하늘이 K-팝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함성을 지르고 노래를 따라하고 절제의 상징인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들도 K-팝을 마주한 이 순간만큼은 종교도 관습도 잠시 내려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학과 졸업생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한국 기업들에서 활동하며 두 나라 간의 경제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한국어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어 동아리의 회원수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동아리의 수업은 주로 학생들과 교포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그들은 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남다른 의지를 갖게 된 걸까? Mempelajari bahasa Korea itu pertamanya dari drama. Karena sering melihat drama Korea, lama-kelamaan saya menjadi tidak asing dengan kata-kata dalam bahasa Korea. Dari sana, saya mulai tertarik untuk mempelajari lebih dalam tentang bahasa Korea. 아시아 어느 국가보다 한류가 강하게 불어닥친 인도네시아에서는 주로 대학생들과 중상류층의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공부하고 즐기려는 열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40년을 맞는 이 시점의 한류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문화 교류의 출발점이 된다. 한류 안에서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두 나라의 미래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수교 4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새 터전을 마련했다. 그 대사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제 인도네시아 우리 동포들의 수건이던 대사관의 신청사가 수교 40주년이 되는 올해 그 완공되게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977년 당시
우리 경제가 아직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또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지금 현재의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위에 대사관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사관은 정말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비슷한 식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성장통을 겪으며 함께 발전해온 아시아의 두 친구. (40년지기) 두 친구의 우정은 이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더 멀리, 더 깊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동맹국으로 두 나라가 나란히 걸어온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인의 위대한 도전은 다가올 수교 400년의 역사를 쓰는 힘찬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0년간의 우위와 협력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50년 그리고 100년을 향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한-인donesia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Saya percaya hubungan kita akan lebih baik lagi ke depan di dalam saling mendukung dan saling membantu sebagai salah satu komuniti Asia. Dan saya mengharapkan kita tetap bersama-sama sebagai saudara dalam membangun kedua negara. 40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미래로 나아가는 양국 간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40년이 앞으로 400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층 더 발전되는 양국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ada kesempatan yang baik ini, saya atas nama pribadi, keluarga, dan tentu atas nama seluruh warga Indonesia ingin mengucapkan selamat kepada hubungan yang telah terjadi antara Korea dan Indonesia yang telah berlangsung selama 40 tahun. 더욱 더 성숙한 동포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한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